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북한 인권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 실효가 있느냐, 그리고 필요하냐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것은 이런 반론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을 해야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북한 인권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보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 있었던 강철환 현재 북한 전략센터 대표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탈북 시인 여대생 이가연 씨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강철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치범 수용소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 예컨대 대한민국에도 인권의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고 아주 극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곳 출신을 모셔서 북한 인권 증언을 듣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화된 어떤 인권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에 북한 정권이 배급을 주지 않아서 300만이 아사했는데 대한민국 같으면 한 1000명이 굶어 죽으면 나라가 망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 내에서 단 한 명의 반란자가 나오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제 황해지철소라는 곳에서 그 당 비서가 자기 그 직장인들이 이제 굶어 죽으니까 철강제를 이제 뜯어다가 팔고 그걸로 이제 식량을 사왔는데 예. 이게 아마 이제 군수 철강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당중앙위원회 권멸이 붙어서 그게 이제 그 당 비서를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 당시에 황해제철소 이제 근로자들이 그 집단 폭동 같은 걸 일으킬 조짐이 보이자 네, 네. 인민군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예 탱크로 밀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수용소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그 인권 유린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반인륜 범죄에 가까운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북한 사회에서는 어떤 그 죄인을 처벌할 때 네. 그 어떤 공개적인 어떤 그 합법적인 법 절차가 아니라 네. 자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의 바로 친척인 그 고모부인 이제 장성택도 예. 갑자기 체포해서 그냥 막 처형해서 죽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장성택의 부하였던 장수길 리용화 그 당 행정부 부부장을 처형할 때에는 111mm 고사총을 가지고 100발을 쏴서 이제 사람을 찢어 죽였습니다. 완전히.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나 또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국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나치즘과 같은 그런 아주 그 극단화된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반일륜 범죄에 관한 문제이지 네.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부분적인 인권하고 예. 국가에 의한 폭력적인 어떤 그 이런 그 반일륜 범죄하고 이걸 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자꾸 이제 그 물타기하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거나 예. 저는 그렇게 볼 뿐이지 네. 과연 그분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지 저는 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예. 강철환 대표님은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북한 그 요덕 수용소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던 거죠? 제가 77년부터 네. 87년까지 한 10년 계셨군요. 10년간 이제 수감 생활을 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9살 때 이제 끌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그 평양시 상업관리소라고요. 그 북한의 백화점망을 총괄하는 그 백화점 그 이제 상업관리소의 부소장직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기 구도로 갈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세습을 한다는 것은 이게 사회주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간부들이 그걸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도 이제 술자리에서 이거는 봉건주의가 아니냐 이런 말 한마디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날에 할아버지가 직장 나갔는데 보위부가 끌고 가서 이제 지금까지 행방불명이고 예. 그 원래 북송된 그 제일교포 출신이신 거죠? 그 그렇죠. 할아버님이? 예, 조청년 상공회 회장도 했고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을 그 요덕 수용소라는 곳에 계셨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지 좀 예.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제 보위부에 체포가 돼서 네. 이제 트럭에 실려서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 가보니까 이제 앞에 정문에 조선인민경비대 제291호 군부대, 그러니까 291호자를 따서 15호 관리소라고 이제 북한은 공식 명칭이죠, 그게. 예.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구역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구역은 이제 완전 통제 구역. 아. 여기에는 이제 6.25 때 국군을 도왔던 이제 치안대라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적대 세력으로 분리돼 가지고 그 삼족을 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부터 그때까지 수십 년 계속 있었던 거군요, 그분들은. 거기서 평생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또 기독교인들 예. 또 이제 60년대, 70년대 때 그 김일성과 권력 투쟁을 했던 소위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라고 하는 네, 네. 이런 고위층 관리들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삼족을 몰아놓고 네. 완전히 씨를 말리는 예. 그게 이제 한쪽 구역이 있었고 제가 있던 구역은 이제 혁명화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3년부터 한 30년 사이 형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3년짜리는 약간 단기 코스인데 네. 북한의 웬만한 고위층들은 한 번씩 다 왔다 갑니다. 그렇군요. 예, 발언 실수하거나 뭔가 이제 그 실수를 했을 때 완전히 죽이기는 아깝고 한 3년 정도 수용소에 갖다 놓으면 예. 이제 정신이 확 들지요. 네. 그래서 한번 굴리고 빼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수용소 안의 실상은 완전 통제 구역이 좀 심하긴 하지만 네.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공개 처형, 고문, 학대, 강제 노역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매일과 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소위 살육의 현장을 계속 목격을 하는 거죠. 네. 예. 거기서 뭐 밥은 제대로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옥수수를 이제 한 300g에 예. 소금 외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한 3개월만 지나면 영양실조가 옵니다. 아. 그게 이제 북한말로 펠라고라라는 병인데요. 예.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오게 되면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이 피부가 안 좋아지다가 예.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눈 주위가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제 배가 나옵니다. 살이 쭉 빠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된 사람들은 옷을 몽땅 벗긴 다음에 예. 이제 엉덩이에 주먹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살이 엉덩이 살이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엉덩이에 주먹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용소 맨 꼭대기에다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또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죽기 직전에 영양실조 환자들만 이제 몰아놓고 이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면 다 죽습니다. 예.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수천 명이 정말 뼈만 딱 남은 거의 산송장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 있다고 보십시오 한번. 이거는 뭐 지상의 지옥이지 그게 뭐 정말 그 어떤 전 세계 전쟁터 참혹한 데서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참상이 여기 있는 거죠. 예. 예. 그 3년이 아니라 그 석 달만 지나도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은 3년 동안만 거기 아주 가장 단기인 3년만 있어도 사람이 거의 거의 송장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코스로 왔는데 네. 그 과정에 영양실조나 강제 노역을 견디지 못해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네. 네. 예, 살아나면 이제 뭐 석방이 가능하지만 예. 상당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와 가지고 30%가 3년 안에 사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3년을 견디면 한 6년 가죠. 근데 보통 이제 3년 안에 많은 분들이 다 영양실조, 강제노역, 구타, 뭐 고문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하면 건데 공개 처형 그리고 구타, 고문 같은 것은 어떤 일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자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용소 내에 예. 또 특별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용소를 지키는 인민경비대가 있고 네. 또 이제 수용소를 관리하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 이 부대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사형에 준하는 그 죄목은 도주. 그러니까 도주는 도주했거나 도주를 기도했거나 무조건 거기에 처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위원에게 그 항의를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무조건 총살. 항의만 해도 그냥 말로 그렇죠. 반항만 해도 총살이군요. 예, 그러니까 보위원이 딱 나오게 되면 네. 90도로 인사를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예. 머리를 둘라고 할 때까지. 나갈 때는 뒤로 나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손함을 표시하지 않고 반항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처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옥수수 뭐 100kg 이상 뭐 갈취할 경우에 또 공개 처형. 예. 그러니까 무조건 처형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처형 다음에 처형이 그 형벌이 뭐냐면 그 수용소 내에 위치한 이제 구르장 감옥에 이제 수감시키는데 예. 이것 또한 이제 처형에 못지않은 굉장한 강한 형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그 8년도 그 이제 잉글랜드 월드컵 때 네, 네. 그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월드컵 영웅이었던 박승진 씨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페인전 때 그 골을 넣었던 아주 축구 영웅인데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해외 경기 나갔다가 네. 그 남쪽의 어떤 친척과 접촉을 누군가를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간첩 혐의로 수용소에 끌려갔거든요. 이 박승진 씨가 그 수용소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폐인되다시피 됐다가 이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막 바퀴벌레, 쥐매놀이 뭐 이런 벌레까지 잡아먹으면서 겨우 생존을 했다. 이제 그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거의 감옥에 끌려가면 거의 반폐인 또는 이제 거의 사망에 이르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런 그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들에 수용된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좀 추정이 있습니까?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처음 탈북했을 때 92년도에 네.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이제 그런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그 당시에 12곳의 수용소에 그 20에서 30만 명의 정치범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북중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수용소 몇 개가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혁 개방되면서 네. 그 정보들이 이제 탄로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이제 도주자가 발생을 하면서 네. 국경 지역의 수용소들을 일부 폐쇄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수용소 개수는 다 5군데로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 수용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함경남도 제가 있던 수용소, 네. 또 개천 수용소, 또 이제 뭐 몇 군데 수용소는 더 이제 중축을 해가지고요. 그 수용 인원을 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용소 개수는 줄었지만 네. 수용자는 줄지 않은 거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오래 전 일입니다. 좀 세월이 지난 전이고요. 예. 그러나 최근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동혁 씨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수기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그 책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한 예.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수용소가 없어져야 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라는 것은 왜 있냐? 바로 김씨 왕조의 절대 권력과 절대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수용소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야 북한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수용소가 있는 한 북한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김정은이가 그 하도 국제사회 인권 어떤 공격이 있으니까 네. 굳이 수용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북한도 교화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같은 게. 그러니까 교도소와 다 합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했는데 장성택 사건이 터지면서 약 한 5천 명 이상의 반대파들을 막 싹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덕 수용소도 뭔가 이제 좀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있었군요. 그런 움직임이. 예,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게 반일인 범죄의 어떤 표상이기 때문에 굳이 수용소를 운영하지 않고 이제 교도소로 이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네. 장성택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다 원위치가 된 거죠. 예. 도루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여덕 수용소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제 확대가 돼서 예. 그 장성택 수하들이 지금 대거 지금 거기에 수감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서 결혼도 시키고 예.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거기서 자라나고 그러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있던 데는 결혼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혁명하고는 결혼도 할 수가 없고 예. 남녀가 뭔가 이제 그 뭐 불륜을 하게 되면 불륜도 아니지만 네. 뭐 사랑을 하게 되면 예. 남자는 무조건 공개 처형시키고 여자는 강제 낙태 후에 3개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예. 이제 완전 통제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사실 마음 먹었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가 워낙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네. 그 수용소가 이제 하나의 생산 기지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거대한 정보 조직에 그 뒷돈을 대주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상품들을 이제 해외에 팔아서 그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뭐 표창 결혼 같은 거를 이제 시킵니다. 시켜서 애를 낳게 하고 이제 교육은 거의 안 시키고 네. 오로지 그냥 노동만 시키기 위한 예. 그런 이제 그 인간 노동 기계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 앞에 화면에 이 모습들, 이 사파들을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자, 이 뭐 참
말로 설명하기가 참 끔찍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구이 고문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매달아 놓고 이제 불을 떼면서 예. 뭔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때 예. 이제 흔히 쓰는 고문인 것 이때 같습니다. 지금 불을 피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오리가슴 고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팔을 뒤로 이제 묶어서 예. 매달아 놓게 되면 이제 뼈가 쭉 빠지면서 앞가슴이 튀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오리가슴 고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고문이 저보다 더 심한 고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고문들은 아마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고문실에서 네. 뭔가 자백을 잘 안 하거나 예. 뭔가 더 캐려고 할 때 이제 저런 고문을 자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공개 처형 같은 경우는 예. 북한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총살형이 있고 총살형 위에 이제 공개 교수형이 있습니다. 교수형. 그러니까 저건 교수형을 하는 장면인데요. 네. 저도 이제 86년도에 그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 두 명이 이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예. 시도했는데 이 두 명을 체포해 왔어요. 와가지고 보통 공개 처형을 총으로 쐈는데 그때는 이제 죄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 공개 교수대를 만들어서 매달아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 5천 명의 죄인들에게 돌을 다 쥐게 해서 그 시체에다가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죄인들이 돌을 던지니까 이제 막 그 매달린 시체가 막 얼굴이 벗겨지기도 하고 막 피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끔찍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24시간 동안 치우지 않고 밤새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 처형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나오는데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까마귀 떼가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막 쪼아먹죠. 그 시체를 갖다가. 예.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도주하거나 뭔가 반항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공개 처형이 수용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북한 전역에서 공개 처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평양시 그 랑랑구역에서 예. 97년도에 예. 노동당 농업 담당 비서, 그러니까 당 비서 그 저 서관희라는 사람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300만이 굶어 죽으니까 그 책임에 대한 소재가 이제 나왔죠. 예. 이 김정일에 대한 그 책임감을 사람들이 물으려고 하니까 농업비서가 이제 미제의 고용 간첩이 돼가지고 소위 농업 정책을 말아먹었다. 그래서 김정일 대신해서 이 사람을 갖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예.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 거의 몇천 명을 모아놓고 이제 공개 처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당 비서도 갑자기 처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화폐 개혁 때문에 또 이제 인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화폐 개혁의 책임을 또 누구한테 지었냐면 노동당 재정기획부장인 박남기 씨.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예. 그 아무런 힘도 없는 그 할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기획재정부장 박남기, 또 이제 뭐 재정상 문일봉, 그리고 철도상 김용삼. 예. 그러니까 국가의 노동당 비서,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의 4명 이상을 이제 화폐기획 책임을 물어가지고 공개 처형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 공개 처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저것도 참 끔찍한데요. 예. 저건 어떤 겁니까? 저건 이제 뭐 도덕질을 하거나 예. 뭔가 말을 안 들을 때 좀 이제 단기적으로 강한 어떤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 네. 손가락을 자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뭐 고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학대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마 듣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참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증언을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탈출하신 분들이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분들이고 그런데 예. 이거를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런 증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증은 북한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성택이라고 하는 예, 바로 예. 자기의 고모부이자 국가 권력의 2인자를 하루아침에 끌어내다가 공개 처형을 시켰습니다. 지들이 다 처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증인입니다, 바로. 예. 바로 장성택 혼자 죽인 것이 아니라 예. 장성택의 부하였던 노동당 행정부 11명을 전원 공개 처형시켰고 네. 그리고 이제 인민보안성 또 인민내무군 고위 간부들을 갖다가 수백 명을 공개 처형을 시켰는데 예.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의 증언을 떠나서 북한 네. 정권 스스로가 그런 만행들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다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국제기구들에서는 여러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탈북한 예. 시기도 다르고 그런데 여러 정치범 수용소 출신
인사들이 증언하는 것이 다 공통점들이 있고 예. 보니까 그 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 뭐 한두 명 왔을 때는 좀 이제 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탈북자의 수가 2만 7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만 7천 명의 모든 북한 주민들이 강제 수용소는 있다고 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문이 북한 주민이 주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그들이 뭐 북한이 싫어서 뭐 오긴 왔지만 실제로 북한 정권이 싫은 분들이 우리 뿐이겠습니까? 이제는 다수의 북한 인민들이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 정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오지 못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강철환 대표께서 증언하신 참 믿기 힘든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이런 현실들이 지금도 그대로 온존하고 있고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지금 아직도 그 수용소에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대략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철환 대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